괴이한 미스테리 초자연편. 괴이한 미스테리 시리즈 4권 중에서 초자연편이다. 이 책은 한국추리작가협회와 괴담, 호러 컨텐츠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진 괴이학회의 콜라보로 탄생했다고 한다. 일본에는 많은 괴담 관련 시리즈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괴담과 호러물이 다양하게 등장할 듯하다. 초자연편도 다른 편들과 마찬가지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산다는 것은 끝없이 도망치는 것 허설.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는 그녀는 2인용 기숙사를 사용 중이다. 룸메이트가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혼자 사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에 방에서 사삭거리는 불규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소리는 이제 그녀의 정신까지 공격하고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밥에서 이물질도 나오고 노란 가루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회사는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어느 날 조퇴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공구함을 빌려와서 벽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끼우고 벽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건물의 그 벽 안에서 최근에 사라진 사람들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건물과 관련된 괴담의 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매지너리 프렌드 반대인. 이 책에서 읽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로 책의 내용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실제로 있었던 평택유아납치살인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이다. 최근에 제과점을 오픈하고 바쁘게 사업을 하는 채경은 최근에 딸 송이를 돌봐주던 돌보미를 해고했다. 돌보미가 딸에게 한 행동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해서 보고 송이를 학대한 돌보미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딸 송이는 어느 날부터 아줌마가 얘기해줬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채경은 딸이 상상 친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나 딸은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도 딸이 이상하다고 느낀 채경은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드리려고 했다. 목사가 송이의 등을 두드리며 기도를 하자 딸은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어른의 목소리로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라며 목사에게 침을 뱉었다. 송이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송이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밝힌다. 그리고 이 가족의 비밀은 며칠 뒤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된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이야기라 그런지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차밍 미용실. 차밍 미용실은 낮에는 산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고 밤에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원한이 맺힌 원령들이 손님으로 찾아가는 독특한 미용실이다. 이 미용실은 억울한 사연으로 죽은 원혼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을 미용실로 끌어들여 복수를 하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네 번째 이야기. 수상한 알바. 영월에 살고 있는 용우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동석이가 연락이 온다. 사정이 생겨서 한 달간 용우네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다. 용우는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고 동석이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용우네 집으로 찾아온다. 동석이는 신약 개발을 위한 생동성 알바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첫날 병원에 갔다 온 동석은 저녁에 돌아오면서 맥주와 치킨을 사가지고 와서 둘이 술과 안주를 먹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일찍 동석은 다시 병원에 알바를 갔다. 저녁에 들어온 동석은 밤 11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전에 봤던 모습이 아니라 헬스하고 살이 빠진 모습으로 소주와 족발을 사서 들어왔다. 동석은 안주도 먹지 않고 소주를 물처럼 들이킨 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알바에 대해 들려주었다.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캄캄한 방 안에서 뭔가가 어른거리면서 속삭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석은 잠에 들었다. 그 다음 날은 동석이 쥐 죽은 듯이 잠만 잤고 금요일 밤에 뭔가가 벌어진다. 전화로 동석이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져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용우는 동석이가 알바를 한다는 병원을 찾아 나서는데,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의 러브크래프트식의 크툴루 월드 같은 느낌의 공포 이야기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음의 전령 홍성호. 소년이었다가 죽어서 고양이의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옮겨와 죽음의 전령으로 활동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고양이의 몸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러면서 고양이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소년이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네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할머니가 살해당하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죽음의 전령인 고양이와 토미는 할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총 5편의 이야기로 일부는 재미있고 일부는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다. 시리즈를 채우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재미가 없는 이야기들도 한두 편은 들어가게 되는 듯하다. 5편 중에서 3편은 재미있게 읽었다.